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했죠. 하지만 대선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의 한 대목으로 처리한 점은 미흡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서 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최고위원들이 서울광장 연좌 농성을 벌이고 의원 10여 명이 조를 짜서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룰은 합의가 기본이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룰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초공천 여야 싸움 그만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의 김혜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무인 항공기 발견된 게 총 2대가 맞습니까? 예, 2대죠. 지난 31일에 백령도에서 한 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사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삼각형 형태죠. 네. 스텔스 전투기 아시는 분은 아마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한 대는 지난 25일이었나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셨을 것 같은데 동력기 형태죠. 앞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형태인데 길이가 한 2, 3m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둘 다 지금 하늘색과 구름을 아마도 뜻하는 걸 텐데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밑에서 봤을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겠죠. 어제 청와대에서 이 추락한 무인 항공기와 관련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네. 북한에서 이 무인 항공기는 온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일단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 무인기에 보면은 써있는 글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천안함 사건 때 어뢰처럼 1번 이렇게 써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이 무인기 배터리 뒷면에 가용 날짜라고 써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기용 날짜라고 써 있었던 건데 날짜라는 게 우리는 그냥 날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쌍지읒을 써서 날짜라고 쓰지만 네. 북한에서는 날짜라고 씁니다. 날짜. 네. 네. 그리고 사용 중지 날짜라는 글씨도 써 있었다는데 이게 북한식 표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좀 근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에 이 무인기가 잠깐 잡혔었다고 합니다. 이게 잡혔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궤적을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왔던 방향이 북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북한에서 온 걸로 추정을 한다. 이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온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일단 누가 조종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도 보통 이제 어릴 때 갖고 놀던 모형 비행기를 생각하셔가지고 RC라고 하죠.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기를 가지고 이 비행기를 무인기를 조종하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이 GPS 장비를 탑재를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은 그 좌표들이 있는 지점으로 이 무인기가 자동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민간인 아마추어들도 지금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장비 같은 경우에 좋은 거는 뭐 최대 50곳까지, 50곳까지 이 좌표를 미리 찍어두면은 쭉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연료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연료가 허락하는 한 그 지점들을 쭉 돌아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민간인 아마추어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서 남쪽으로 와서 정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래 보이죠. 네. 또 오늘 아침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상공에 20분 동안 머물기도 했다라면서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대가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견이 됐는데, 근데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거는 군이 이제 그 발견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대응이 달랐던 겁니다. 먼저 발견됐던 파주 무인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게 북한 거다라고 얘기를 바로 안 했습니다. 네. 이제 비행체 안 카메라가 청와대를 찍은 사실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도 이건 좀 민간에서 뭐 조정을 했건 뭐 어쨌든 만들었던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1일이었죠. 그저께 이 백령도에서 또 다른 소형 무인기가 발견이 되니까 정부 군의 태도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비행체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를 하더니 이거 이제 북한 거다 이렇게 빨리 잠정 결론을 지었는데, 네. 바로 하루 만에 그랬고, 또 이제 언론에 이 소형 무인기 사진도 어제 바로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 부분이었죠. 군의 대응이 왜 달라졌을까요? 일단 뭐 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주에서, 그러니까 먼저 발견됐던 것 같은 경우에 청와대 사진이 담겨 있다 보니까 청와대 방공망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가 증폭될 것을 군이 좀 우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북한 소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이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 이런 점만 만약에 이제 집중 제기가 될 경우에 군이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우려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제 포 사격 훈련을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 쪽에서도 이제 대응 사격을 했었는데, 그 현장이었던 서해 백령도에서 이 소형 무인기가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 북한 비행체란 사실이 거의 이제 분명해진 거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미루지 못하고 뭐 두 대를 다 묶어서 서둘러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지각입니다. 만약에 이 북한에서 보내온 게 맞다고 한다면 북한은 왜 무인기를 우리 남한 쪽으로 내보내려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좀 위성 같은 첨단 정보 자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만회해 보려는 건 아니냐, 이게 우리 군의 시각인데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이 러시아, 중동, 중국 같은 곳에서 무인기 설계도 그리고 시제기를 들여와서 개발을 시작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무인기를 개조한 방현 1, 2호, 또 러시아와 중동에서 각각 들여온 프라체 1T, VR3 이런 기종을 정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 군 열병, 그러니까 북한의 열병식 때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예전에 썼던 무인 표적기라는 게 이제 훈련할 때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를 공격할 때 표정용으로 하늘에 띄우는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네. 그 무인 표적기인 스트리커와 유사한 형태의 표적기가 열병식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북한에서는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은 그렇게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무인기를 띄우고 있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군생활 하신 분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뭐 기종 이름들을 보면은 송골매라는 무인 정찰기가 있고, 서처, 스카일락 뭐 이런 기종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보다 좀 성능이 뭐 우수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송골매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군단급 부대에 배치가 됐고,
북한군 병력 또 장비, 이동 표적 같은 데 대해서 실시간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도 갖췄다고 합니다. 원격 조정도 할 수 있고 뭐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항법도 가능하고 통신이 만약에 두절되면 바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도입됐던 서처나 스카일락 같은 경우도 작전 반경이 100km에 이르러서 뭐 북한에서 지금 내려보낸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앞으로 군단급 무인 정찰기로 개발한 뭐 그런 추진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 군이 또 뭐 2018년까지는 더 좋은 무인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지상 20km 상공에서 지상 0.3m 그럼 한 30cm인가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이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이 최첨단 정찰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찰 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뭐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북으로 보내진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찰 위성 같은 데에서 위성 사진 같은 걸 얻고 있는데 굳이 무인기를 북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군 설명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 뭐랄까요? 이 기술력의 뭐 국방력의 차이랄지 기술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또 이 금강백도 정찰기라고 이렇게 군사분계선 인근을 계속 비행하면서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정찰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굳이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게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무인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 넘어 있는 물체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좀 고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고도를 높여서 멀리 있는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쓴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 수준이 그 기술이 초보적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캐논 550D라는 DSLR 카메라 기종 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많이 나오는 기종인데 그 카메라에 줌 기능이 없는 상태로 이 무인기에 그 카메라 줌 기능 없이 그 카메라 무인기에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뭐 우리가 구글 어스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줌 기능을 쓰지 않고 1m, 1.5km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 뭐 굉장히 아주 자세한 그런 사진이 아닌 게 되겠죠. 또 이제 뭐 송수신 기능이 있었는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방부에서는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송신 장치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만약에 송신 장치가 있었다면은 그냥 뭐 그 신호를 계속 북한 쪽에 보냈겠지만 없었다면은 이 비행체가 북한에 돌아간 뒤에야 이 비행체를 다시 수거해서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이제 수거하는 그런 굉장히 초보적인 시스템이 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 굉장히 초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골동품 같다 이런 보도도 나왔나 봐요. 정말 만약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맞다면 이런 보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미국 MBC 방송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잔해를 보면은 카메라가 달린 모형 비행기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보도를 보면은 이 북한이 지난해 3월에 지대공 미사일 훈련 때 표정용 무인기를 띄운 바 있었고 또 평양의 일병식에서도 트럭에 실린 무인기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미국의 이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공개됐던 북한의 무인기 기종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생산했던 표적기와 비슷한 형태, 또는 유사한, 동일한 수준의 기종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종은 1990년부터는 공군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로 굉장히 낡은 기술인데, 이게 중국 같은 데를 거쳐서 북한에 전해진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 만약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맞고 북한에서 이 방송을 봤다면 치욕스러운 내용이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